자, 봅시다. 자, 어제 1시간 수업했습니다. 한 타임. 함수의 극한. 시작했고요. 이제 어제 했던 거의 포인트는 이제 극한 값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배웠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안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면 그걸 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기호가 있을 때 이 기호의 뜻 x가 a를 향해서 다가간다. 그럴 때 fx 너는 어딜 향해 가고 있니? 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이 기호의 정체였죠. 그래서 이제 어제 x가 a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x는 a에 아주 가까운 수인데 그래서 x를 a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x는 a에 가까운 수. 그래서 x에 a를 넣어도 된다 라고 했죠. 하지만 x는 a가 아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x가 a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x에다 a를 넣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함수의 극한이 꼬이고요. 여기가 꼬이면 무조건 원 전체가 꼬입니다. 그래서 던져버리고요. 수학을 놓고요. 수학 없이 어떻게 대학을 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 좀 낯선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x는 a로 다가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x는 이 a에 아주 가깝게 있는 친구입니다. 됐죠? a라고 할 정도로 무방하게 a에 아주 가까운 놈이에요. 하지만 a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해주기 바로 이 기호라고 그랬죠. 그렇죠? 리미트라는 기호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x, 그렇죠? 어떤 값이 a에 가깝게 있을 때 걔를 a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기호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태와 값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렇죠? 살짝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 좀 더 하면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 어제 이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2 플러스 2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x가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럼 함수는 이걸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쵸? 맞죠? 근데 이걸 상태로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큰 데서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 상태를 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리미트 값이 필요한 거예요. 상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을 쓸 때는 3 이렇게 쓰는 거죠. 맞습니까? 자, x가 2-2에 대한 좌극한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x는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일 때 fx는 우리가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태를 얘기하고 싶을 때, 즉 리미트가 없을 때는 이거는 3-라고 얘기할 수 있죠? 3보다 작은 데서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태와 값. 언제 상태를 쓰고요. 언제 값을 구하는지. 그래서 보통 리미트라는 기호가 붙어 있으면 값을 쓰고요. 그쵸? 리미트가 없으면 상태를 써서 그 상태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들을 구해내야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상태를 이용할 때가 언제였냐면 합성함수 극한일 때. 그쵸? 그래서 리미트 자, 같은 그림으로 똑같이 얘기해보면 리미트 fx 이런 문제 같으면 그렇죠? 우리는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이 겉함수 f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놈은 상태를 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x가 2 플러스로 가면
fx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3 플러스, 그쵸? 그럼 다시 fx는 f3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할 수는 없지만, 자, 어제 했던 얘기가 대충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값을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상태, 이런 말들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수렴과 수렴,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들끼리 연산을 하면 그 결과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단 나눌 때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좌극한, 우극한, 뭐 극한값의 상태, 이런 말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지 같은 그래프죠. 막 끊어지고 뚝 떨어졌다가 쭉 가다가 또 끊어지고 막 이런 그래프들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이상한 그래프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극한값 구할 때 좌극한, 뭐 우극한, 뭐 상태,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그래프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래프들이에요. 끊어지는 것도 없고요, 식으로 표현 가능한 이쁜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갈 내용은 어디야? 유형. 어떻게 유형 9까지 했나요? 유형 9까지. 16번. 유형 9까지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0부터 봅시다. 자, 유형 10 보시면 이제 극한의 성질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질 활용인데 극한의 성질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요. 그냥 하나의 독립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 배울 때도 그랬죠. 뭐 지수, 로그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 그리고 로그가 뭔지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 유형 같으면 풀어보기 전까지 풀 수 없었던 문제 유형들이 있었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극한을 배우고 극한의 성질을 내가 100% 마스터하고 극한의 성질을 능수능란하게 막 다룬다고 해도 이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좀 알아두세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역시 무한대로 간대요. 다음 두 번째 힌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 마이너스 gx, 얘는 4로 간대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fx 마이너스 2gx 분의 5fx 더하기 gx, 얘를 구하래요. 됐죠?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예, 학교에서 고생이 있는 문제고요. 이건 교과서에 있나보다 모르겠다. 만약에 교과서에 있으면 이건 시험 100%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풀어본 애들은 손을 못 대요. 왜냐면은 문제에 이렇게 무한대, 즉 극한값이 없는 상황이죠. 이걸 힌트로 제시해주는 문제는 얘가 유일해요. 다른 문제들은 다 이런 종류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은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힌트만 줍니다. 왜? 그래야 계산이 되거든. 우리가 배웠잖아. 존재하는 놈끼리 연산을 하면 그 결과는 존재하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놈을 준다고. 이걸 갖고 연산을 하래, 더하래, 빼래, 곱하래, 나누래. 그럼 그 결과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힌트로 줬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유니크하죠. 독특하고요. 그래서 풀이법도 독특합니다. 그래서 풀어본 학생들만 기억하고요. 이 문제가 좀 논란이 있는데, 요거 한번 요 풀이 잘 보세요.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풀었다, 예, 살짝 손절각입니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제집들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문제집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안지를 버리세요. 이 문제집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예정인 새끼구나. 안녕 하면서 버리시고 빠른 답만 갖고 오시고 모든 풀이를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첫 번째 풀이.
봅시다. 일단 무한대로 가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씨, 무한대 수렴이 아니야. 극한값이 없어. 저걸 갖고 뭘 하라는 거야? 됐고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어떤 덩어리. 여기서 리미트 분배 못하죠? 그렇지? 왜? 얘 극한값 존재한다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 푸는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자, 저 덩어리를 hx라고 할게요. 3fx-gx 이렇게 hx를 3fx-gx라 하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볼게요.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해야 돼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모르겠으면 뭘 구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은 힌트들이 좀 재해석이 됩니다. 지금 얘를 구해야 돼요. fx는 알겠어. 여기 나와있죠? 무한대라고. 그럼 넌 뭐니? 얘에 대한 정보가 없죠? 예. 그리고 우리는 뭘 했냐면 지금 치환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 얘를 gx로 다시 정리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gx는 3fx-hx.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식.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fx 마이너스 2에 gx 3fx 마이너스 hx 이렇게. 자,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5fx 더하기 3fx 마이너스 hx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 하시면 2fx 더하기 2hx 분의 8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알지 이제 x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렇죠? 그럴 때 누구? 얘랑 얘는 무한대로 가죠? 얘는 4로 가네요. 맞죠? 얘는 4로 갑니다. 얘는 4, 얘도 4.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식 형태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 함수의 극한에서 봤을 때 꼴 형태를 이야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맞습니까?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로 가자, 그치? 이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계산할 때? 그럼 이럴 때? 기억나십니까? 어제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놈이 무한대로 갑니다.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보다 큽니다. 예,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빼기 4는 무시. 예,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쵸? 귀찮은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그쵸? 그럼 편지에 딱 이거나 쓰세요. 딱 무한대. 난 너한테 무한대 같은 존재야. 하십시오. 그럼 이제 남자애가 딱 보고 하고 알아들으면 나중에 내년에 다 잡아보세요. 똑똑한 놈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응? 뭐야? 팔이야? 팔을 거꾸로 쏜다. 발로 차버려 그냥. 예, 그런 놈은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무시. 얘도 마찬가지죠? 무시. 근데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 요 놈. 됐습니까? 그럼 얼마? 4.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괜찮은데? 이게 뭐가 문제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문제가 있는 풀이라고. 깔끔하잖아, 그치? 예. 이거 풀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풀이는 깔끔해.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이걸 배우고자 지금. 배운다는 건 활용이 가능해야 그게 좀 좋은 지식이죠. 맞습니까? 그쵸. 우리가 쓸모있는 지식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 병뚜껑 따는데 병뚜껑이 없어. 그럼 이렇게 딱 따는 거죠. 쓸모있는 지식. 그쵸? 뭐 머리를 넘기는데 머리가 안 넘어가면 풀을 발라라. 이런 쓸데없는 지식 말고. 얘는 그 확장성이 없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이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 나중에 다른 반 애들이 질문했는데 고쟁이에 이제 이 문제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또 이걸 주고요. 예? 왜 그러죠? 이게 한번 날아다니죠. 여름인데. 이거랑 똑같아. 이걸 주고 뭘 물어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보거든요.
어제 질문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갑자기 나 저기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더니 갑자기 저 이소센반에 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왜 왔니? 수업 없다는데 그랬는데 몰랐대. 학교 가서. 네, 이걸 주고 이걸 물어봅니다. 리미트 fx 빼기 gx x가 무한 들어갈 때 얘가 3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원래 바보. 왜? 뭐라고? 아니 여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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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놔서 공격할 준비해보자. 이거 난리지. 칼로 조지고 있습니다. 짜잔. 아니요, 뜰라고요. 공기 처형. 혹시 왜 이렇게 안 떠져? 자. 아, 이걸 또 덮을까? 이거 나는 쉬운데.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치어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럼 치어나서 어쩔 건데? 얘는 무한대인데, 얘는 모르는데, 치어나오면 뭐 H 나오는데, 어쩔 건데? 그쵸?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풀이가, 일단 이렇게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풀 때 잘 보세요, 한번. 유일합니다. 발산,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힌트를 주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를 갑자기 치환한다? 갑자기 설명할 때, 자, fx 이거를 치환해 보자라고 하면 이제 자세요. 자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풀고 답은 됐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풀이. 칠판이 작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 학원에서 제 칠판이 제일 작은 거. 충격적이잖아. 네,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칠판은 제일 작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자, 이 풀이가 사실 더 좋은 풀이에요. 이게 더 좋은 풀이입니다. 왜냐면 활용 가치가 좋습니다. 자, f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힌트로 줬어요. 그쵸? 이 식을 좀 변형할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거 fx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여기까지? 이 식은 이해되시죠?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 직관을 이용할 거예요. 이 미적 원에서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직관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적원을 다 배우시고 수능 준비를 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겁니다. 그쵸? 그때 가끔 뭐 22번, 21번 같은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올해 7월 모의고사 같으면은 몇 번이야? 21번인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 풀이가 21번 풀이가 지금 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풀이가 길잖아요. 그쵸? 보통 모의고사 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21번 풀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이게 다 풀이야. 그쵸? 풀이가 이 정도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끼죠? 봐도 이해가 안 돼. 아니야, 이거 풀이 세 줄이면 끝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왜 답안지는 세 줄이 끝나는 풀을 이렇게 썼을까? 답 만든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가? 아니지. 답은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죠? 답안지에서 직관적으로 써놓으면 그 풀이 보는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이거 뭐를 어떡할 건데. 그래서 답안지에서는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답안지는 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적원 답안지들이 다 두꺼워요. 그래서 미적원 문제집을 보시면 대부분 다 답안지가 본 교재보다 두꺼운 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를 그렇게 직관적으로 안 풀고
케이스로 전부 다 나눠서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문제 풀 때면 5분, 10분 걸린다고. 근데 그게 또 정상적인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이거 무조건 못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약간 기억나십니까? 어제? 리미트. 뭐, x가 2로 갈 때, x분의 fx가 5일 때, 이거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방금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 뭐, 이런 문제. 어제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치? x분의 1, 원래는 x분의 1을 곱하랬잖아, 분자 분모에. 그치? 이게 원래 풀이라고 했지?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fx를 5x로 풀어도 된다고. 이런 게 직관이야. 그쵸? 이러면 또 빨라지잖아, 그쵸? 5x, 5x니까 두둥퉁퉁 날려가지고. 그쵸? 이런 게 직관입니다. 이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미적어를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직관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몸소 깨달으실 겁니다, 이제.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직관력은 바로 이겁니다. 자, f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뭔가 곱해져 있네요. 됐죠? 그리고 결과는 4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추측해 봅시다. 얘는 무한대야. 얘는 뭘까? 얘가 뭘까? 무한대에다가 뭔가를 곱했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4가 나왔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뭘까? 그냥 직관적으로 툭 던져보세요. 뭐 각종 수학 기호, 성질, 뭐 조건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툭 던져봐. 이 네모 뭐가 들어가면 이 식이 완성될까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그냥 머리 길게 꼬지 말고. 와, 역시 천재. 네, 맞습니다. 무한대분의 4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드는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어제 배울 때 리미트 이렇게 분배하면 안 된댔잖아. 왜? 요거 수렴이란 말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했죠? f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그럼 fx가 무한대로 가려면 얘를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거 분배했네, 그럼 지금? 아니, 하지 말래며. 넌 왜 했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오는 멘붕이 오는 거야. 이때까지 이렇게 안 배웠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조건을 무시하네? 내가 이거 시킨 게 바로 이거라고. 이런 우리가 조건 같은 문제들은요, 참 거짓을 따질 때만 쓰세요. 이런 성질, 조건들은. 됐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 됐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얘는. 그쵸? 얘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분배하지 말래며. 아니, 그 분배의 차원이 아니라, 아니, x가 무한대로 가면 fx가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너도 무한대로 가겠지. 이건 분배의 차원이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얘 몰라. 근데 결과가 4야. 그럼 무한대분의 4네. 무한대분의 4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하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붙일 거야,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분의 gx. 얘는 얼마일까, 그럼? 이건 이제 무한대분의 4는 상태죠, 상태. 얘는 무한대분의 4로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야 말이 되는 거잖아. 얘는 상태고, 리미트, 극한 값. 결국 무한대분의 4라는 숫자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분모가 계속 커집니다. 분수야. 분자는 가만히 있고요. 분모가 막 커져. 조, 분의 4. 백조, 분의 4. 경, 분의 4. 0으로 가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힌트를 뽑아내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3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를 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하죠. 여기서 이제 분자 분모에 뭐 곱한다? fx 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 빼기 2 fx분의 gx 분의 5 더하기 fx분의 gx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3으로 가니까 얘네가 다 3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는 8이고요. 분모는 8 빼기 2, 3은 6. 6이니까 2죠. 그래서 4 이렇게 됩니다. 답은 똑같지 않나?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풀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보보다 하나의 정보를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힌트를 주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무한대를 뽑아내시고 문제를 직관적으로 보시면 힌트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썼던 여기서 지금 이 아이디어 있죠? 리미트를 분배하진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얘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얘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유효합니다. 모든 극한에서. 리미트 분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직관력이 있어야 그 다음 유형 11번이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유형 11번 보죠. 자, 지금 19번 보시면요,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fx 있어요. 지금 여기가 뚫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gx입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gx예요. 자, 그럴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찾으래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래요. 됐죠? 자, 그 극한값의 존재성이니까 우리는 뭘 따지면 됩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기억.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fx 더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기 fx 있죠? gx 있죠? 더할 수 있잖아. 맞지? 더할 수 있잖아. 못 더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더한 함수에 1에서 극한값이 있는지. 됐죠? 난감하네. 일단 뭐 얘는 그렇다 쳐. 뭐 x-1 제곱에서 1 뺐다고 쳐. 그럼 요것도 식을 만들어낼 텐데. 왜? 우리 더하려면 보통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림을 더하는 건 쉽지가 않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과적 성향이 드러나고, 난 이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프끼리 더해집니다. 왜냐면 이 점들을 직접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아무튼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더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림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얘랑 얘가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거예요. 1에서. 됐죠? 아니, 리미트 분배하지 말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리미트는 분배 안 할 거야. 근데 얘가 1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가 1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볼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더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1 플러스에서 볼게요. 그럼 1 우극한에서 fx는 어떻게 되죠? 1 우극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0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렇죠? 얘는 0을 향해 가고 있어. 얘는요? 1 플러스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2네요. 됐습니까?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는요, 1 우극한이 2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x가 이번에는 1 좌극한 봅시다. 그럼 fx 여전히 0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 x에 해당하는 y 값을 받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는 1에서 우극한, 좌극한, 다르네. 됐죠? 이제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니은 볼까요? 자, x가 1로 갈 때 fx 제곱 더하기 g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됐죠? 함수가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 직접 값을 구할 거거든. 그쵸? 복잡해지는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다시 x가 1 플러스일 때 fx 아까 0으로 갔죠? 얘는 2로 갔네요. 그쵸? 이걸 제곱해서 더할 거예요. 4네요. 자, x가 1 마이너스일 때 0하고 마이너스 2죠? 역시 제곱해서 더할 겁니다. 같네요? 그렇죠? fx 제곱 더하기 gx 제곱이라는 함수는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됐죠? 이러면 이제 디귿은 눈 감고도 풀겠다. 그렇죠?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네요. 그렇죠? 그럼 1에서 fx는 0으로 가죠. 왼쪽 오른쪽 다 0으로 가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두 개로 가네. 그쵸? 이걸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과?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푼 유형 12번 있죠? 이거 별표 치시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제율 100%예요. 이렇게 함수를 이런 걸 줘요. 이런 거 뭐 더하고 제곱이고 뭐 곱하고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물어봐요. 이게 나중에 어디랑 연결되냐면 연속하고 연결돼요. 함수의 연속성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이제 극한값 안 물어봐. 그냥 연속을 물어봐요. 왜? 연속 물어보면 극한값 당연히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이 극한이 나중에 되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 안 나오는 거 맞아. 왜? 극한 안 물어봐. 대신에 뭘 물어봐? 연속성 물어봅니다. 이 다 연속성 나중에 물어봐요. 그럼 그때 이제 다 극한값 구해야 돼. 그럼 그때 이제 좀 직관력들이 필요해요. 이제 이걸 좀 이제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풀어봤으니까. 자, 1에서 x가 1로 갑니다. 그쵸? fx 1에서 보세요. 어때요? 왼쪽 좌우가 다. 왜 이렇게 놀래? 그냥 무해한 거야. 무해. 네, 무해합니다. 무해. 네. 다시. 네, 주의를 뺏겼다. 내가 주의를. 예. 하여튼 fx x가 1로 갑니다. 그쵸? 그럼 1로 가죠. 이렇게 fx가 1로 x가 1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다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fx는 0입니다. 좌우 우극까지 다 0. 그쵸? 근데 gx는 1을 기준으로 어때요? 한쪽은 2고 한쪽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겠지. 됐나요? 그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실제 시험 볼 때 저걸 보고 x가 1 플러스일 때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0이고 얘가 1 플러스면은 2네.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수학시험을 망한 이유 첫 번째, 문제풀이가 너무 느려. 여러분 대수 풀 때 나 막 복창 터진다고요. 정말 문제를 깔고 1, 2, 3, 4 쓰고 있다고. 머리는 또 어디다 씁니다. 그러고 사라고 머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암산도 좀 하시고. 됐죠? 그럼 요 같은 것도 이제 바로 알겠지. 얘는 0이고 얘는 2하고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라고? 그럼 둘 다 4잖아. 되겠네.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얘는 이렇게 풀었죠? 얘는 0이고 얘는 2하고 마이너스인데 0 곱해버리면 다 0이겠네. 그럼 같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나중에.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쟁이 풀이할 때 뭐 한 9월, 10월쯤 이제 시험 대비할 때 고쟁이 제가 풀어줘요. 그쵸?
그때 정말 광속으로 풀 겁니다. 따라오세요. 예. 이런 거 다 암산으로 할 겁니다. 자, 이거니까 안 되네. 변소 얘는 4 되지? 얘는 0이잖아. 됐지? 그 다음 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남으세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20번 같은 거 그렇게 풀 수 있겠죠? 이제 20번. 한번 해볼까요? 우리 20번? 자, 봅시다. 20번. 자, 기억 보세요. fx 3에서. 그렇죠? 어때요? fx 더하기 gx. fx는 3에서 0으로 수렴하죠? 근데 gx는 3에서 아주 난리네, 그치? 기억, 당연히 안 되겠네. 니은, 되겠다, 그쵸? fx가 0으로 가니까 gx 지랄하는 거 잡아버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디귿, gx가 분모로 갔네? fx는 분자인데, 얼마죠? 0이잖아. 이 디귿도 되네. 그치? 이거 만약에 fx분의 gx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분모가 0이니까. 근데 지금 디귿은 분자가 0이니까 괜찮네요. 리얼, 제곱한데, 되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니은, 디귿, 리얼 5번 이렇게 다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버린다고 5번으로. 그치? 이거 보통 어떻게 푸는지 알아? 애들 이렇게 푼다니까? 이렇게 다 쓴다니까? fx 더하기 gx 해가지고 좌극한 쓰고 우극한 쓴 다음에 더해가지고 값이 다르네? 그럼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럼 옆에서 한숨을 쉬어줘야 돼. 야, 너 진짜 답이 없는 애구나. 우리 잔뜩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 당분간 좀 아는 척 좀 하지 말자. 이게 해야 돼. 서로 좀 그런 거 좀 보세요. 너무 이게 친해가지고 그런 거 감싸주면 안 돼. 더 나빠져요. 예.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2 플러스, 그리고 다가간다. 그런데 아주 가깝다. 그런데 A는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적으로 문제를 푸는 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온리 계산이에요, 이제. 온리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극한 값을 구할 겁니다. 됐죠? 이때까지는 극한 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걸 따졌어, 그쵸? 그래서 2 플러스, 몸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 얘기는 잠시 접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갑니다. 그럴 때 어떤 함수를 줘요. 그럼 이 함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이걸 구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주고, 이제 이 값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됐죠? 이때까지는, 좌극하니, 우극하니, 간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값을 구할 건데, 이 함수, 문제에서 우리한테 준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모양에 따라서. 됐죠? 그래서 이 극한값, 이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이 함수의 꼴을 체크해야 돼요. 꼴. 어떤 생김새인지. 자, 그럼 그 생김새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 마인드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구해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럼 가장 먼저 시행할 건 뭐냐면 바로 얘예요. x에다가 그냥 a를 대입하세요. 됐나요? x에다가 대입해 그냥. 우리 이때까지 배웠잖아. 그치? x가 a로 가고 있대. 그럼 뭐야? x가 a란 얘기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 x에다 a 넣었잖아. 그래서 계산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x가 a로 가고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생각한 거고, 그쵸? 그럴 때 간니, 단니, 이런 걸 따졌잖아, 그쵸?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다 좌극한, 우극한 같은 것만 줄 거예요.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입에서 값이 나왔어. 그럼 그게 답이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 자, 이 함수의 극한값, x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 더하기 6 하면 돼. 10 하면 돼. 일단 극한값 구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이제 막 극한값 구하는 방법들을 막 배워요. 뒤에 뭐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0꼴 막 다 배워. 그럼 이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런 걸 못 풀어. 이걸 딱 주면 그럼 얘는 0분의 0꼴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가? 이러고 있다고. 꼴을 본다고. 아니야. 대입, 그게 먼저야. 대입을 해야 꼴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얘 0분의 0꼴이네 이런다고. 아니야. 대입을 해야 꼴을 알아. 대입을 했어. 근데 문제가 전혀 없어. 그냥 답이 나왔어.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극한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대입. 자, 대입을 했어. 근데 값이 안 나와. 뭔가 이상해. 식이 이상해.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꼴을 따집시다. 자,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분모, 분자가 다 0이 나와. 됐죠?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었죠, 앞에서. 이런 걸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부릅니다. 0분의 0꼴. 그게 지금 유형 12예요. 유형 12, 유형 13,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x에다 널 대입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x에 대입했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쵸? x에 뭘 대입했더니, 뭐 또 있어, 뭐 했어? 뭐 꼴 많이 있습니다. 끝이에. 보통 요 세 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꼴입니다. 요 세 개가. 기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건 다 그냥 통분이나 약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요 세 개예요. 자, 그럼 얘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아마 거의 우리가 풀게 될 문제의 한 80, 70% 정도가 다 얘입니다. 0분의 0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래요.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내가 A를 대입했다. 그랬더니 분자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떠올려야 돼. 인수정리. 기억나시나요? 공통수학 1에서 나오죠? 여러분 1학년 때. 중간고사 볼 때. 그쵸? 기억나십니까? 그 처참했던 시험들. 그쵸? 즐거운 마음으로 안양이고 입학해서, 그쵸? 첫 번째 시험을 정말 긴장 속에서 치렀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고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젠장. 하지만 1학기니까 중간고사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기말고사는 더 처참했죠.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일단 놀고 보자.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신나게 놀고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공통수학 2. 그쵸? 어떡하지? 그래, 할 수 있어. 화이팅! 더 망하죠. 정녕 수학은 아닌가? 예. 슬픈 연대기였습니다. 자, 인수정리 뭐죠? 근데 FA가 0일 때, 그쵸? 어떤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0이 나옵니다. 그쵸?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fx에 x-a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정말 거의 뭐 과히 혁명적인 공식입니다. 그쵸? f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무슨 식인지도 모르고 3차식인지 4차식인지 지수식인지 로그식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순하게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 x-a지!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이게 맞다고. 엄청난 공식이죠. 자, 분자 분모에 a를 넣었더니 0이 됐대. 그럼 분자 분모에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x-a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약분을 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럼 약분하면 이제 0분의 0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네? 문제가 없어지는 거네? 0분의 0 꼴은 이렇게 이런 거 분자 분모를 0을 만드는 애들 있죠? 저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영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영인자. 0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놈 해가지고. 그래서 분자 분모의 영인자를 제거하시면 0분의 0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형태고요. 가장 많이 활용될 형태예요. 모의고사에 보시면 거의 90%가 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0분의 0꼴을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21번 보시면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분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4 마이너스 1 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x가 1로 간대요. 1 대입해 봅시다. 1 빼기 1 0이네요. 1 집어넣어 봅시다. 1 더하기 1 빼기 2 0이네요. 0분의 0꼴이네. 그쵸? 그럼 이 안에 이 식 안에 분모를 0으로 만든 쇠끼 들어있다고요. 보이십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가 뭐 하면 보이겠어? 인수분해 하면 보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0인자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인자를 세상 밖으로 드러냅시다. 됐죠? 숨어 있다고 이렇게 다항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 뒤에 숨어서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새끼들이 있다고요.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갈취하고 이간질하고 능멸하는 더러운 새끼들 있다고요. 예, 밝혀내서 찾아내서 싹을 뽑아버려야 돼.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본인일 수도 있어. 그건 아니겠지. 자, 찾았습니다. 바로 이 새끼네요. 날려버립시다. 됐죠? 그 다음에 1 넣으세요. 문제 없네, 이제, 그치? 평화롭다. 2. 됐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 0 되네. 0 되네. 그렇죠? 이거, 그렇지. 누군가 0인자 같은 게 있나요? 예. 다시. 네? 대입하면 3이구나. 예. 3이라고 내 이름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여러분은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내가 있죠. 3. 됐고요. 그 다음에 얘 봅시다. 대입하면 다 0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0이 됐다. 그렇지? 0인자. 이 새끼 딱 아예 대놓고 있네. 안녕? 난 0인자야. 난 0인자야. 나를 없애봐, 이 새끼야. 그쵸? 이 새끼 죽여! 잠깐만!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약분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잖아. 어떡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쵸? 루트식 처리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 스킬. 배웠잖아. 대수에서도. 시그마 때. 루트 있으면 뭐 했죠? 유리화 했죠? 응, 유리화. 유리화 합시다. 분자 분모에 루트 x 더하기 4 플러스 1을 곱합시다. 자, 유리화를 통해서 제 뚜껑 날아가고요. 빼기 1의 제곱. 그러면은 x 더하기 3에 이렇게 됩니다. 찾았다. 이거 정리하면 x 더하기 3이죠? 유리하니까 나오네. 이 새끼 숨어 있었어. 루트 뒤에 숨어 있었다고. 유리화 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날리자 이제. 됐죠? 마이너스 3 대입.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3 더하기 2. 답은 5.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분의 0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입이 먼저예요. 대입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값이 극한값이에요. 근데 대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쵸? 처음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분자 분모가 동시에 0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하자? 0인자를 찾아서 날려주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문제 없는 값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거 볼까요? 23번. 자, 같은 0분의 0꼴입니다. 자, fx가 ax 더하기 b일 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4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가 3일 때 a, b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이것도 일단 인수분해 합시다. 왜? 넣어보시면 0 되죠? 분모가 0 되네? 큰일 났다. 그쵸?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일단 얘는 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놈이야. 분모가 0이야? 근데 1 넘었어. 얘는 0 아닌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F1이지,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분모가 0이 됐죠? 이게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모가 0이 됐는데, 분자가 0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어떤 숫자야. 자, 이러면 극한값 무조건 없는 거예요. 분모가 0인 숫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극한 파트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조건을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x가 3일 때만 극한값이 없고 나머지 실수에는 모든 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힌트를 줘요. x가 3일 때를 제외하고 모든 x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3일 때 분모가 0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1을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됐어요. 큰일 났다! 분모가 0인데? 그럼 한번 볼까? 근데 뭐야, 극한값 있잖아.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있다고? 그럼 100%네. 이건 0분의 0 꼴이네. 그렇죠?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안 되면 극한값이 없거든.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근데 1 넣어보니까 얘는 0이 아니네. 그럼 네가 0이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식만 보고 F1이 0인 게 바로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까지는 아닌데 풀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F1이 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입을 해.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인수정리. 1 넣었더니 0 됐네. 그럼 fx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죠? a에 x-1 이렇게 표현 가능하네. 맞죠? 이게 문제 풀 때 훨씬 빨라요. 인수정리가. 이렇게 풀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풀면 연립방정식 풀 필요 없어요. 다 약분돼 버리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갖고 갑시다.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에 fx를 뭐로 쓰자? a에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됐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fx를 이걸로 안 쓰고, 보통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돼. 그래, 인수분 똑같이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자꾸 이거를 써,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써. 그러면, 약분되네? 근데 역시 1로 가잖아. 그럼, 분모 0 되네? 그럼 1 대입하면, 여기도 0 돼야 되겠네? 그럼 또 이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다고. 그럼 답안지에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렇게 알려줘. b를 마이너스 a라고 하고 b를 대입하세요 그래.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답안지에서 하나니까 뭐 답안지에서 하나니까 해야지 뭐. 그래서 그걸 외워버려 이제. 나중에 그럼 이제 그래 1차식이니까 그래서 치자. 그럼 얘 이제 2차식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때 F1이 0이다 나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건데? 안 돼. 이때 차라리 F1이 0이니까 fx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A에 x-1, x-k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낫지. 그치? 2차식 주면. 이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좀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럼 풀이가 되게 짧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약분 깔끔하네. 2분의 a가 3이니까 a는 6이고 그럼 fx는 6에 x-1이네. 됐죠? 뭐 b 같은 거 구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인수정리 0분의 0꼴의 핵심입니다. 인수정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 함수의 극한값 정말 잘 보여요.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밑에 게 좀 모양이 특이해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fx 더하기 1이 5일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9 분의 fx 제곱 더하기 20 fx 더하기 19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됐죠? 자, 문제를 찬찬히 보시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부터 보세요. 구해야 될 거, 그쵸? 우리 그 모의고사 국어 풀 때, 어제 우리 고3 수업하는데 막 싸우던데, 국어 풀 때 지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모의고사. 그리고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세요? 지문을 먼저 보나요, 문제를 먼저 보나요? 지문을 먼저 보고 그 지문 읽고 그 지문 읽은 걸로 문제를 푸나요? 하나도 안 들려. 지문을 먼저 본다는 얘기인가 그럼? 맞아요? 아니 그 고3애가 문제를 먼저 봐야지 왜 어떻게 지문을 먼저 보냐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럼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면 지문 내용을 다 기억하냐 이거야. 그래서 기억하는 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애들은 천재니까 넘사 딴 얘기고 보통 다 기억 못한대.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국어 잘 나오는 애거든. 근데 여기 남자애가 여기 있는데 얘가 국어가 맨날 50점이야. 무슨 2점이든 국어가 다 50점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답답해가지고 야 문제를 먼저 봐야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몰라 이러고 그런 애인데 아무튼 수학에도 비슷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뭘 구하는 건지 이걸 봐야 얘가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대입하면 0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이제 0인자가 있고, 그쵸? 날리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잠깐 분자를 보니까 x 더하기 3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쵸? 그럼 첫 번째 일단 고민합니다. x 더하기 3이 없는데 어떡하지? 두 번째, 아니 이건 또 뭐야? fx 제곱 더하기 20fx 더하기 19? 이건 또 뭐지? 살짝 흔들렸다가 잠깐만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그쵸? 우리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풀었잖아. 뭐 fx 빼기 1 fx 빼기 2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됐어? fx가 1이거나 fx가 2다 이렇게 해가지고 fx랑 1 선 긋고 교점, 그쵸? fx랑 y는 2 선 긋고 교점 이렇게 해석해서 풀었단 말이야. 했나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모의고사 뭐 문제집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방정식을 그래프의 교점을 해석하자, 그쵸?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 인수분해 되네. 1, 19 하니까 그래 fx 더하기 1 fx 더하기 19가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됐어. 와우, 귀신이 스르르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5래. 됐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해? 쓱 보니까 잠깐만 똑같네? 5네? 그쵸? 사라졌다 골칫거리가. 그쵸? 대입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f 마이너스 3 더하기 10분의 이게 5래. 이거 5가 아니잖아. 이렇게 나왔어. 이걸 구해야 돼 이제. 그쵸? 이걸 구하면 답이죠. f 마이너스 3이 얼마지? 첫 번째 다시 또 문제 벽에 부딪혔네. 덜컥. 이거 어떻게 구해? 일로 갑시다.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치? 어떻게 하라고? 대입. 분모 0 되네? 그치? 그럼 분자도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그래야 값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f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8.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0분의 0꼴. 아예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당연히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극한값이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 극한값 없어요. 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어제 물어보던데. 그럼 반대로 이제 분모는 0으로 안 가. 근데 분자만 0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하지? 분모는 0으로 안 가고 분자만 0으로 가요. 그럼 이건 뭐지? 0이지 뭐. 그렇잖아. 이걸 왜 고민을 해? 어. 뭐라고? 알겠어. 좀 쉬었다 하시죠. 네, 쉬었다가 유형 14부터 하겠습니다.